기출문제와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16에서 새 통합 문서를 열어주세요. 제일 먼저 파일을 저장할게요. 왼쪽 상단에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지정되어 있는 파일의 저장 위치인 내 문서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로 가주세요. 여러분의 수험번호가 이미 있다면 수험번호를 사용하고요. 수험번호가 없다면 교재에서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임의의 숫자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뒤에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파일이 다른 폴더에 저장되면 안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보고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A열의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선택해서 열너비를 1로 지정, 확인 눌러주세요. 제1작업의 조건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에는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 11포인트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A열의 머리글의 왼쪽에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글꼴을 홈탭에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서 시트 1 써 있는 걸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두 개를 더 만들어 주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라고 변경, 바로 옆에 오른쪽엔 제2작업 시트,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건 제3작업 시트라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1, 2, 3작업까지 되고요. 제4작업은 차트로 나중에 만들 겁니다.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제1작업의 조건을 보면은 그 위에 출력 형태라고 보이죠? 출력 형태에 보이는 거는 모두 다 직접 타이핑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선 모두 선택되어 있는 것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선택이 없어지죠. B4에 있는 제품 코드부터 내용을 입력할 텐데요. 한글, 영어 모두 그냥 보이는 그대로 먼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 천 단위 구분기호인 콤마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 만큼 입력을 해줘 보세요. 내용들 모두 입력할 때 두 줄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까지 입력하고 Alt키와 Enter키 같이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는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달자 같은 경우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달자도 그냥 동일하게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식으로 입력할 필요 없고요. 이대로 입력을 하면 날짜 데이터는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다른 데이터들은 모두 일반으로 표시 형식이 나타나는데요. 숫자 같은 경우에 가격과 소비 전력에 해당되는 이 두 개 데이터는 회계나 숫자 서식인데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 서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소비 전력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숫자 서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렬할 때 좀 편하게 하려면요. 입력한 데이터 모두 먼저 블록 설정해서 홈탭에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을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숫자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만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지정한 건 취소로 해놓으세요.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 회계 서식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으로 가서 여기는 돈이니까 회계 서식으로 가서 기호는 없음, 소수자릿수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까지 나타나고요. 이 소수점 기준인 오른쪽 정렬로 되어 나타납니다. 소비 전력의 데이터도 다시 블록 설정,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여기는 숫자로 변경, 소수자릿수 0,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 확인 눌러주세요. 나머지 숫자가 나타날 부분 있더라도 현재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중에 입력하고 작업할게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요. B4에서 J14까지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테두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홈탭에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바깥쪽 테두리는 조금 굵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사행 아래쪽에도 굵은색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13행 위에도 굵은 테두리 나타나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두 개 선택해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셀 합치기 되어 있는 셀들 보일 거예요.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설정. 이제부터는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다시 컨트롤 F13, 14, 컨트롤 G13에서 I13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홈탭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그러면 셀이 하나로 되었고요. 정렬까지 지정이 되어 나타납니다. F13, 14셀 클릭해 선택, 컨트롤 1키 또는 글꼴에서 다른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표시되도록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각 열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글자 모두 보이게 해줘야 되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숫자 모두 다 보일 수 있도록 너비를 조절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이런 줄은 자동으로 이렇게 높이가 조절되고요. 높이를 조금 조절하고 싶다면은 행 머리글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그 열들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동일한 높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높이를 살짝 키워놨고요. 1, 2, 3행에는 도형이 삽입돼야 되죠. 여기도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해 놓도록 할게요. 위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B에서 지열까지 나타나도록 하면 되죠.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을 열어주세요. 도형 목록 중에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나타나는데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지시되어 있는 채우기 표준색 노랑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도형 윤곽선은 두께를 다른 거 지정해도 되고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테두리에 굵기 지정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위에 얇은 거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색깔도 역시 윤곽선은 그대로 놓아도 되고요.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형 효과 있죠. 누른 다음에 그림자로 가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거는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 되어 있죠.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글꼴 지정된 대로 수정할게요. 먼저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검정색으로 글자 색깔 변경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가 왼쪽 상단에 나타나는데요. 위에서 가운데 맞춤, 아래쪽에도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변경된 글자 크기, 색상, 굵기로 나타나고요. 바로 오른쪽에 확인 담당 팀장 본부장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셀에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L19셀에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확 입력해주고 Alt 엔터키 누르고 인까지만 입력을 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여기는 너비가 클 필요 없으니까 조금 작게 해놓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 키워주는 게 좋겠죠. 위에 셀과 아래 셀 같이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3개 셀을 선택을 해서 담당부터 본부장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여기도 가운데 맞춤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테두리 지정해야 되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지정. 이제 이걸 그림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홈탭의 아래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바로 확인 눌러주고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그림이 복사되죠. 마우스로 이것도 이동시켜서 출력과 동일하게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건 지워야 되죠. L에서 O까지 선택해서 아예 열을 삭제를 하고요. 행도 선택해서 아예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을 순서대로 보면은 저희가 한 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안 한 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면은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기 위해서 영역 표시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고 색깔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 선택하면 되겠죠. 4행 모두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G14행 그리고 I14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 채우기 색깔, 테마색에서 표준색에서 주황을 눌러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요. 먼저 H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 보세요. 제한 대상 모든 값 되어 있죠. 이거를 목록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본에 클릭을 한 다음에 B5에서부터 B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B4부터 아닌 거 주의하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H14는 목록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고요. 여기에 데이터가 B5에서 B12까지의 데이터가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해 볼게요. 표를 모두 가운데 정렬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날 겁니다.
왼쪽 정렬되어 있다면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셀 서식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는 숫자 뒤에 1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표시 형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것 샵 콤마 샵샵 0 되어 있는 것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 1이라고 입력, 큰 따옴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 가격에는 이렇게 1이라고 글자가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G5에서 G12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현재 이렇게 이름이 G5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블록 설정된 곳에서 눌러주고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정확히 소비 전력이라고 네 글자만 입력되도록 하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 선택했다가 해당 범위만큼 선택하면 여기 이름은 소비 전력이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1번, 2번, 3, 4번 이렇게 써 있는 수식을 작성하도록 할 건데요. 순위 아래에 있는 1번이라고 써 있는 모든 셀 5번에서 13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의 내용을 쓸 건데요. 조건을 봐야 되겠죠. 1번 순위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은 정의된 이름, 소비 전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내림차순 순위로 결과값에 위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equal 한 다음에요. rank.eq까지 하고 여는 괄호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fx 눌러주고 함수 인수 대하상자 사용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인수인 넘버 같은 경우에 아래 보면은 순위를 구하려는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곳은 G5에 있는 이 소비 전력이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G5를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리퍼런스 두 번째 인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라고 되어 있죠. 범위를 지정해요. 이 G5의 데이터가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을 하냐 그거니까요.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도 이름 정의한 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바로 소비 전력이라고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나타난다면 여기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를 소비 전력이라고 정의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인수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정할 방법인데요. 저희 문제에서 보면은 내림차 순위라고 되어 있어요. 소비 전력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까지 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내림차순으로 하기 위해서는 0이나 아예 쓰지 않으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쓰지 않고 바로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7이라고만 나타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건을 보면은 AND 연산자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AND 연산자는 앞에 있는 것과 붙여서 뒤에 있는 것을 출력하도록 하는 건데요. 위라는 글자가 출력돼야 되죠. 그래서 AND 표시 먼저 입력하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위를 입력을 해주고 바로 여기서 엔터키만 누르면 현재 첫 번째 셀만 선택이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소비 전력 가장 조금 쓴 데가 1등이고요. 가장 많이 쓴 곳이 7위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오른쪽에 J5에서 J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는데요. 여기는 조건을 보면은 비고를 구하는데 제품 코드의 세 번째 숫자가 1이면 싱글 그리고 2면 더블 그 외는 특대형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if와 mid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품 코드의 글자들을 보면은 앞에서부터 세 번째 글자 다 숫자로 되어 있죠. 1, 2, 3, 1, 1,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1, 2, 3 중에 어느 거냐에 따라서 글자로 여기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if문 함수, mid 함수 두 개로 구하도록 할게요. 먼저 mid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equal 한 다음에 mid까지 입력, 그리고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고 fx 눌러줘 보세요. 첫 번째는 텍스트, 돌려줄 문자들이 포함된 문자열, 제품 코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B5를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수에서는 스타트 넘이라고 해서 돌려줄 문자의 위치죠. 첫 번째 여기는 1이 되니까 1, 2, 3 해서 여기에는 3을 입력을 해주고요. 세 번째 위치부터 몇 개 글자를 여기에다가 돌려줄 거냐. 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5열에서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인 2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잘라내기 할게요. if 함수 먼저 사용을 할 건데 if 가로 열고 fx 눌러줘 보세요. 맨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방금 전에 했던 mid 함수로 조건을 할 거예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만약에 1이냐면 true 값에 해당되는 것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mid 함수로 구해지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인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건을 1이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냥 1이 아닌 큰 따옴표로 1을 해준 거는 숫자가 아닌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1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 조건이 true인 경우에 현재는 1이니까 true 나왔죠. 여기에는 참일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싱글이라는 글자가 출력되도록 해주면 되죠. 싱글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나타나요. 두 번째 이제 펄스 1이 아닌 경우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조건이 1이 아닌 2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조건문을 쓰면 되겠죠. if문을 한 번 더 써주고요. 여기에다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이번에는 2냐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만 쓰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아직 다 완성이 안 돼 있죠? 이 상태에서 if문은 첫 번째 거는 조건, 그리고 참이냐, 거짓이냐인데 다시 이 조건, 첫 번째 if문에서 세 번째에 썼던 거죠. 여기에서도 다시 if문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2인 경우에 참이냐죠? 이거를 앞에 보고 그대로 또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함수 if문 여는 괄호까지만 다시 커서를 이렇게 놓고 fx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요 if문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나타나는데요. 자, 이번에는 mid 요 조건이 equal 2가 맞는지, 그리고 이게 맞다면은 여기에는 더블이라고 한글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맞지 않다, 2가 아니다. 그러면은 3이나 4 뭐 이런 경우죠. 여기에는 특대형이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제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괄호들이 서로 안 맞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구조만 알면 뒤에 건 앞에 거 보고 차라리 써주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만 썼다고 치고요. 만약에 1이 아닌 2가 참일 때 그러면 여기에는 더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짓일 때는 특대형이라고 해줘라. 그래서 이제 괄호는 개수 맞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괄호 하나만 하면은 이 부분에서만 괄호에서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부분에 이 괄호가 닫히도록 괄호 하나를 더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검증은 직접 해보면 되죠. 1인 경우에 다 싱글로 나와야 되고요. 2인 경우에는 더블, 3인 경우에는 특대형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정렬은 여기 두 개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이면 되고요. 이제 이 13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조건 3에 있는 전기 매트 가격 평균을 구할 텐데요.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 매트라는 것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방식에 전기 매트라고 표시된 것만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의 가격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인데요. 네, sum과 count 할 때 if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조건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우선 전기 매트가 몇 개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이건 count 함수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sum if 함수로는 구해진 거에 가격을 다 더해서 평균, 그 개수만큼으로 평균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요. 먼저 sum if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 fx에서 인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이죠. 방식에 있는 거니까 D5에서 D12까지를 이걸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서는 요거의 조건,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요. 전기 매트를 찾아야 되니까요. 큰 따옴표로 해서 전기 매트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sum range 세 번째 인수에서는 합을 구할 실제 셀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요거의 합을 구하게 되니까요. F5에서 F12까지 가격의 평균이니까 여기에서 가격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매트라고 되어 있는 이 6행, 8행, 10행 요 세 개의 이 가격이 구해져서 이 값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요거를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요. 전기 매트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개인가를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바로 수식 그대로 이어서 하니까요. count if 괄호까지 써주고 다시 fx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제 또 범위죠. 범위는 동일하게 전기 매트를 구해야 되니까요. D5에서 D12까지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조건 구하는 거는 앞에서 sum if 한 것처럼 전기 매트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 3개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을 누를게요. 이 값 나누기
3을 하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여기는 블록 설정 여러 셀 안 하고 하나만 했으니까 바로 그냥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값이 다른 데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보여야 되겠죠. 원 표시는 따로 표시하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컨트롤 1키 눌러서 가격이죠. 그러니까 회계서식으로 기호는 없음. 소수자릿수 0 확인 눌러주세요. 정렬도 홈탭에서 따로 할 필요 없고요. 회계서식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래에 이 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이번엔 전기요의 최고 소비 전력이죠. 여기는 그냥 숫자 서식으로 되면 되겠네요. 미리 한번 바꿔놔 볼까요? 숫자 서식으로 바꿔놓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혹시 모르니까 나오도록 해주고요. 확인 눌러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면은 dmax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는데 앞에 d가 써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로 범위를 지정해서 거기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equal 한 다음에 dmax까지 괄호에서 입력해주고 fx 눌러줘 보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범위죠.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B4에서부터 H12까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해주세요. 필드, 이 데이터에서 왼쪽에 B가 1열이고요. 1, 2, 3, 4에서 몇 번째 열의 것을 계산을 할 건지 그거라니까요. 이번에는 B, C, D, E, F, G 소비 전력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6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 여기 또 조건이죠.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전기요의 최고 소비 전력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방식 전기요라고 이렇게 D4, D5 이런 식으로 셀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150이라고 나오네요. 확인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 전기요의 소비 전력이 최고인 것 직접 그냥 봐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정렬 숫자 형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따로 정렬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큰 가격, 가격에 해당되는 거에서 두 번째로 큰 가격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거에서 두 번째 찾으면 되니까요. 이건 쉬워요. 이퀄한 다음에 라지 가로까지 하고요. fx 눌러서 첫 번째는 array, 배열을 지정을 해줘요. F5에서 F12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 K 써 있는 곳은 이거는 몇 번째냐? 두 번째를 지정한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가격이니까 회계서식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기호 없음 확인. 정렬 여기도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 전력 와트에 해당되는 곳 J14셀에 커서를 놓고요. H14셀 목록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맞는 이 소비 전력 값 지열에 있는 거죠. 이게 J14셀에 나타나도록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먼저 equal을 먼저 입력하고 VLOOKUP 가로까지 해주고요. FX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lookup value, 내가 보고 있는 것 H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자, 어레이는 배열인데요. 이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력했던 데이터 B4부터인데요. B5의 데이터부터 실제적인 데이터죠. 위에는 레이블이고요. 그래서 B5에서부터 H12까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 데이터 범위에서 B에서부터 1, 2, 3, 4, 5, 6 소비 전력 6열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거는 6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인지 룩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내야 되죠. false에 해당되는 0 또는 영어로 false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것 찾도록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H14셀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세요. 마지막 거 해볼까요? 목록을 변경해서 보면 150이라고 나타나고요. 다시 첫 번째 것, 오행 것 선택을 하면 95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6번까지는 끝이 났고요. 이제 7번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을 할 텐데요. 소비 전력이 150 이하인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로 셀을 선택을 할게요. B5에서부터 B12까지 데이터들이 실제적인 데이터죠. 위에는 레이블, 아래는 평균 같은 걸 구하니까 이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누르고 새 규칙 눌러주세요. 수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수식 사용하도록 마지막 거 선택, 그리고 여기서는 equal 먼저 한 다음에 소비 전력이 써 있는 첫 번째 행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G5죠. 그러면 G5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F4키를 눌러서
지열은 계속 변하면 안 되고요. 행만 5, 6, 7, 8 바꿔야 되죠. F4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G 앞에 달러가 붙어서 열은 안 바뀌고요. 행만 바뀌도록 되었습니다. 이 값이 150 이하죠. 그러면은 G5의 값이 1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서식으로 가서 지시된 것처럼 글자의 색깔, 표준에서 파란색 지정,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확인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 전력 값이 95보다 작은 것만 이렇게 굵은 파란색 글자로 나타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정렬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제14셀 여기도 숫자고 오른쪽 정렬되면 되니까요. 소비 전력이니까 그냥 숫자로 지정을 해놓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체크 안 해도 되겠네요. 정렬 지정해놨던 건 취소하면 그냥 숫자에 해당되는 오른쪽 정렬로 나타납니다. 이제 제2작업 할 텐데요. 제2작업의 조건을 봐주세요. 먼저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라는 게 되어 있죠. 그리고 원본을 먼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에 커서 놓고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열너비 동일하게 붙여넣기 위해서 홈탭에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로 클릭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높이 조절은 필요하다면 해주고요. 필요 없다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추가로 내용을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B11에서 G11까지를 먼저 셀을 병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H11셀 여기를 선택해서 전기요의 가격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를 보면은 daverage 함수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daverage 함수를 사용했던 게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 daverage 함수를 사용했던 문제 다시 한번 봐주세요.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에 daverage 함수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주세요. 데이터베이스로 범위 입력했던 B2에서 H10까지만 선택을 해주세요. 필드 몇 번째 열이냐죠? B열에서부터 1, 2, 3, 4, 5 가격이 5열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전기요의 가격이죠. 방식이 전기요인 걸 선택,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테두리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여기에 이제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은 이 값이 아닌 전기요의 가격 평균, 이거를 가운데 맞춤하라는 거니까요. 여기만 가운데 맞춤 지정하면 되고요. 이쪽에는 그냥 숫자 상태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가격이니까 회계서식 기호 없음으로 변경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수점 아래는 자동으로 지워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해야 되죠. 찾는 조건을 보면은 전기요의 가격 평균이 11만이 되려면 에어셀 카모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자, 에어셀 카모라는 건 요 삼행이죠. 이 가격이 현재 이건데 얼마가 됐을 때 이 값이 H11의 값이 11만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11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가서 오른쪽에 예측의 가상 분석 눌러서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식 셀은 H11셀 방금 선택되어 있는 게 되고요. 찾는 값 같은 경우에는 11만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F3에 해당되는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절대 주소로 해서 확인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목표값을 찾았다고 나오고요. 현재 값 11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고 볼게요. 가격이 에어셀 카모가 71,200원이 됐을 때 목표값이 11만이 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조건을 보면은 고급 필터에서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라고 먼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제품 코드 선택해서 조건 범위 시작 위치인 B14셀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인 B15셀에서 대문자 R 그리고 모든에 해당하는 이 아스테리스크 문자를 써주세요. 다시 다음 조건 보면은 소비 전력 W G2셀 복사 바로 옆에 C14셀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죠.
OR 조건에 해당합니다. 뭐뭐 이거나로 해당하는 거는 AND가 아닌 OR 조건에 해당하니까요. 바로 같은 행인 15행에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 행에다 써줘야 됩니다. C16셀에다가 소비 전력이 200 이상인, 2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테두리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구할 텐데요. 제품 코드에서부터 등록일까지 모두 구하는 게 아니고요. 모델명,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방식, 제조사, 가격 요 4개만 이렇게 레이블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 복사 위치인 B18셀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원본 데이터 셀 아무 곳이나 선택해 놓고 고급 필터를 위해서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주세요.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고 목록 범위는 B2에서부터 H11은 아니고요. H10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워버리고 다시 H10까지 이렇게 해줄게요. 앞에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같은 시트이기 때문에요. 조건 범위 선택을 해서 여기는 B14에서 C16까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사 위치는 B18에서부터 E18까지 레이블을 복사한 이 셀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4개가 나타납니다. 비열의 너비를 모두 글자가 다 보이게 키워줘도 되고요. 키워주지 않고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에 대한 서식 따로 지정 안 하니까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고요. 조건의 이 부분 보기 쉽게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을 하도록 할게요. 제3작업도 제2작업과 동일하게 제1작업에서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셀에 붙여넣기 하는데요. 연럽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원본 연럽이 유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더 보기 편하게 제가 살짝 높이를 조절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정렬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최대값이랑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세요. D2, 이 레이블 써 있는 곳에 선택을 해주고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정렬을 출력 형태에 있는 걸 보면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히읗에서 기억, 내림차순 정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데이터 탭, 부분합을 선택을 해주세요. 방금 정렬을 이 D2의 방식을 했죠.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방식을 선택을 해주고요. 계산 항목에 체크되어 있는 것 없애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체크 없애 놓으세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모델명의 개수를 구할게요. 개수 모델명, 모델명의 개수 이제 확인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요. 바로 부분합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를 가격의 최대값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최대값 선택, 새로운 값으로 여기도 대체하면 안 되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제 윤곽선 그룹 해제해서 윤곽선 지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출력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제2작업과 제3작업의 조건부 서식이 제1작업과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걸 수정하도록 할 텐데요. 제2작업에 대한 것 아무 곳이나 이렇게 조건부 서식 되어 있는 곳 선택을 할게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서식 규칙 표시는 현재 제2작업 시트죠. 그래서 현재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규칙, 편집 눌러주고요. 제1작업 시트가 아니죠. 느낌표까지는 딜리트 키로 지워주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곳이 G3부터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만 눌러주고 적용 눌러주면 출력과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요게 나타나겠네요. 제3작업 시트도 동일하게 할 텐데요. 선택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현재 워크시트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죠. 최대값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제일 아래 거부터 선택해서 규칙 삭제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제일 위에 하나만 있는 상태로 놓고요.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여기도 앞에와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G3 현재 소비전력 첫 번째 값이 나타난 것 G3이고요.
1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인 눌러주고 범위를 이제 확인해야 돼요. 적용 대상이 B3에서 H6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지워버리고요. 소비 전력 값이 모두 있는 B3에서부터 제일 끝에 행 있죠? H18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소비 전력 값이 150 이하인 경우에 150도 포함이죠. 거기에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행부터 18행까지는 소비 전력 값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지정하도록 한 이유는 출력 형태에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제 4작업 그래프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출력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서 만들어야 되겠죠.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 내용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범례를 보고 만들 텐데요. 제 1작업 시트로 먼저 가주세요. 블록 설정된 건 없애놓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비 전력과 가격, 여기는 필요한 데이터 사용해야 되겠죠. A 셀카무라고 써있는 곳, 모델명에 해당되는 이곳이죠. 자, 그러면 모델명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 선택합니다. 모델명에서부터 A 셀카무, 보헤미안 무작위, 라디라이트는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선택.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라디라이트 선택. 그리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황토 보료 선택. 드래그해서 아래 3개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격과 소비 전력도 컨트롤 키 누르고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죠.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차트에서 조건의 7번을 보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계열 2개 나타나 있는데요. 문제 조건과 출력 형태를 잘 봐줘야 돼요. 가격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죠.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변경, 소비 전력은 그러면은 일반 묶은 세로 막대형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이대로 디자인에서 차트 이동한 다음에 새 시트 선택하고요. 여기는 제4 작업이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제일 왼쪽에 제4작업이 있으니까요. 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3작업의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현재 차트 영역이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조건의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빠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스타일 1번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스타일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전체 영역의 글꼴 홈 탭으로 가서 굴림으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 글자의 굵기 따로 지정 안 하고요. 그리고 채우기 효과로 차트 전체 채우기 효과죠. 다시 차트 도구의 서식 탭 가서 도형 채우기의 질감 이거를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채우기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되어 있죠. 클릭 한번 해주고 여기에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2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서식 탭 지정되어 있으니까 먼저 도형 채우기 먼저 할게요. 테마색의 흰색 배경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 테두리 지정되어 있으니까 검정색의 윤곽선의 두께는 위에 3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동일하게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글자의 크기가 20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굵기 속성 지정되어 있고요.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 안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7번의 서식에서 차트 모양 바꾸는 건 됐고요. 이 꺾여 있는 표식 한 번만 클릭해서 모두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에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한 다음에 표식 눌러주세요. 표식 옵션을 열어주고요. 여기에서는 기본 제공으로 선택, 그리고 형식 원으로 되어 있는 걸 지시되어 있는 마름모로 변경, 크기도 10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블 값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황토 보료의 꺾인 선형은 값이 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180으로 값이 되어 있으니까요. 막대 그래프 황토 보료 한번 클릭, 다시 천천히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차트 요소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삼각형 누르고 나타날 위치 바깥쪽 끝에를 눌러주세요. 차트 요소는 이제 닫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눈금선에 선 스타일이 파선되어 있죠. 그림 영역에 가로선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 색상은 그대로 놓아도 되고요. 검정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축을 출력 형태에 맞게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입니다. 그리고 선택 안 되어 있을 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보이고요. 아래쪽에도 선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기본축 숫자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에 테마색 검정 텍스트 1 지정, 오른쪽도 동일하게 검정 텍스트 1 지정, 아래도 글자 선택해서 검정 텍스트 1 지정하면 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에 숫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줘 보세요. 최소값 0, 그리고 단위는 20 단위로 변경되고 있고요. 최대값 200, 따로 변경할 내용 없겠죠. 오른쪽에 선택을 해줘 보세요. 최소값 0원이고요. 그리고 7만원씩 변경돼야 되죠. 그리고 최대값은 28만이 돼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축 서식 그냥 하면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축 옵션이 열리는데요. 최소값 0, 최대값은 28만으로 변경, 그리고 단위에서 보조는 손 대지 말고 주 단위를 7만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0에서 7만씩 변경, 최대값 28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렬은 따로 바꿀 거 없죠. 그리고 문제를 잘 살펴보면은 현재 보조축의 왼쪽에 아주 작게 세로축의 오른쪽으로 선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고요.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축 옵션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금을 열어주세요. 현재 주 눈금 없음 또는 바깥쪽 되어 있을 텐데요. 다른 거로 변경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지정하면 아주 작은 가로선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범례명을 변경해야 되는데 소비전력 W, 이 와트가 두 줄로 되어 있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범례 항목 계열에서 소비전력 선택하고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열 이름의 내용을 직접 소비전력 괄호에서 와트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눌러서 닫아주고요. 이제 도형을 삽입하면 되는데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삽입 선택 안 되도록 되어 있다면 차트를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에서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한 위치,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여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로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 되어 있으니까 색깔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따로 지정 안 해도 되고요. 변경하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그리고 두께는 얇은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홈 탭으로 가주세요. 홈 탭에서 따로 글꼴 지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글꼴인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1포인트로 해 놓을게요. 정렬은 맞춤에서 수평, 수직 정렬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해 놓고요.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변경을 해 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에서 제4작업 시트의 내용들 글자 틀린 데이터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